십니까? 오늘은 11일입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쭉 지나온 그 행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제도 올려드리고 했지만은 그 이제 단편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것이고, 이제 여러분도 다 아는 거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보도되고 다 있지만 이것을 얼개미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쭉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또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아니 모르는 분이 실제로 더 많겠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모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도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당초 이 태블릿 PC JTBC 방영되고 나서 거기에 연설문이 있다. 또 거기 보면은 대통령 그 당시 선거 유세 때 움직인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2014년도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일정 같은 게 쭉 나오니까 모든 것을 최순실이가 다 받아보고, 또 그리고 국정까지 다 관여했다. 여기서 국민들이 이제 벌떡 다 뒤집어진 거거든요. 언론이 또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서 그 화면만 보고 다 뒤집어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이 화면이 뒤에 조작했다 이래가지고 늘 말썽이 많았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JTBC에서 그거는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화면에 왼쪽에 있는 화면이 삼성 태블릿 PC E140였습니다. 원래 저 모습이에요. 저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화면 보세요. 구멍이 똑같고 넓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JTBC 화면에 나온 건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이 화면이 여기에 나왔다면은 이제 그건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죠. 그 편의상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고. 거기까지 이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보세요. 저기 지금 카톡 화면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에 최순실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한 팀장 해가지고 김한수 씨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톡 화면이 아니라 몰라도 카톡 화면이라면은 위치가 잘못된 거든지 지금 주인이 김한수 씨든지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인이 어디가 있냐면 주인이 오른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보세요. 카톡 화면 열어보면 주인이 어느 쪽에 나오는가? 주인은 오른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화면대로 하면 저 때의 태블릿 PC 주인은, 대화할 때 주인은 김한수 씨가 돼야 맞는 겁니다. 저 최순실 씨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방영은 최순실 씨 하면서 저게 방영됐다 이거예요. 그럼 시청자는 태블릿 PC 저거 지금 최순실이 한 팀장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구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 태블릿 PC가 바로 최순실 거고 막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그림대로 한다면은 최순실이가 한 팀장하고 대화하는데 바로 한 팀장이 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저 당시 태블릿 PC 소유자가 최순실 씨다. 그런데 저 화면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만든 화면, 디자이너가 만든 화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보도할 때는 우리 시청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을 때 하는 것이고, 사건을 보도할 때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있는 그대로 찍었다면은 저건 최순실 씨가 아니고 한 팀장 거고, 저 태블릿 PC는 만약에 최순실 씨 거다 하고 주장하면서 저 화면을 만들었다면 조작이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JTBC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시청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청자를 호도한 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왜 만들어서 그런 사건을 보여주냐 이거죠. 사건인데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뭐 시청자 편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청자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주인은 오른쪽에 있어야지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태블릿 이 사건이 시작될 때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될 때 이제 JTBC에 이런 설명을 했죠. 그렇게 이제 심수미 기자, 심 기자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누군가 제보해서 찾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보해서 간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 말을 할까요? 그때 의혹이 좀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도 있고 기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JTBC에서 그것을 가지고 알고 가져왔을까? 제일 먼저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 누군가 아는 사람이 제보를 안 해줬겠나 이런 이제 의혹들이 따랐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제보를 받고 갔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보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제보 받고 간 건 아니랍니다. 여기저기 사이트 확인하고 비테크가 뭐 WK 주소가 같은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강남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와 같이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대충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래 가보니까 이미 이사를 가가지고 텅 비어 있더라 사무실은. 그리고 사무실 책상에 태블릿 PC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가져왔다는 식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 파일에 열어볼 수 있는 건 한 6가지 정도 있고 그 PC는 도로 사무실에 놓고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무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열려 있으니까 혹시 누가 훔쳐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 회의 거쳐가지고 태블릿 PC 가져와가지고 복사하고 또 검찰이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지금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일이 한자 한자를 지금 똑같이 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그냥 이건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사무실이 항상 열려 있었다.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었다. 이렇게 하고 심수미 기자가 가져왔다.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심수미 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올해의 여기자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태블릿 PC를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 18일입니다. 그때 가져왔다는 이 사람이 심수미 기자가 아니고 김필중 기자였다는 거죠. 김필중.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관리인 노씨 증언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노씨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김필중 기자였다. 김 기자는 18일 태블릿 PC를 가지고 갔다. 그날 오후 가지고 왔으며 10월 20일 다시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건 모두 2016년 작년 이야기입니다. 18일이 됐든 뭐 며칠이 됐든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10월 18일 김필중 기자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갔다가 오후에 도로 갖다 놨다가 그리고 20일 날 또다시 가지고 가고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심 기자는 없고 김필중 기자만 있는 겁니다. 또 검찰 이제 CCTV 같은 확인에서도 좀 낯선 남성 기자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김필중 기자가 맞죠. 노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심 기자 이야기는 이제 거짓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좋게 이야기해서 김필중 기자가 이제 2년차 아직 말하자면 신입 사원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 기자가 대신 자기 한 것처럼 설명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거짓이었다 이거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여기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이 항상 개방되고 열려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무실이 이제 항상 열려 있는 게 맞냐, 잠겨 있는 게 맞냐, 이제 이것을 논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심수미 기자는 늘 열려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 노 씨가
이제 노씨 말을 들어보면 항상 잠겨 있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김필중 기자가 왔을 때 JTBC에서 왔다라니까 뭔가 좀 믿음성이 있어서 그래서 문을 열어준 걸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문을 열어준 걸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은 항상 잠겨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 말이 맞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노씨 말도 그렇지만은 경향 기자가 왔을 때도 문이 잠겨 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근데 경향 기자는 다만 이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책상이 뭐가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겨레 기자가 볼 때는 문은 역시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책상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 문이 잠겼다는 겁니다. 잠겨 있다. 물론 그 전엔 항상 열려 있었는데 김필중 기자가 와서 JTBC 기자가 와가지고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좀 잠궈 놓으십시오. 이래 가지고 이제 잠궈 놨다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가 맞긴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김필중 기자가 왔을 때도 노 씨가 열어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열려 있었는데 김필중 기자가 이제 좀 잠가 놓으십시오 해가지고 잠가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잠겨 있다가 이제 맞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도대체 책상이 있었냐 없었냐 또 이게 문제가 걸려. 뭐냐면은 경향신문 기자가 오후 1시쯤 왔다 이거죠. 이거는 내가 확인은 안 된 것이고 내가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변희재 씨가 그 부분에 비공식으로 이제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막내 기자가 뭐 오후에 1시쯤 방문했다 이렇게 변희재 씨가 말을 해놓은 게 있어. 내가 여기저기 검색해 보는데 그것만 눈에 띄어서 그냥 내가 그거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시에 이게 온 게 사실이라면은 그 3시 30분 넘어서 왔다는 JTBC 김필중 기자보다도 빨리 온 거예요. 물론 김필중 기자가 노씨 말을 빌려보면 오전에 왔다 간 게 되긴 됩니다. 오전에 왔다가 가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충전기를 사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돼도 되겠죠. 오후에 다시 방문한 걸로. 그러나 이제 오후보다는 경향신문 기자가 빨랐다는 거죠. 오후에 방문했을 때보다는. 그렇죠? 근데 그때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경향신문 기자 쪽 이야기가 19일 날 이제 나온 건데 그 안에 책상 하나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지요. 텅 비었다는 것이죠. 서류고 뭐고. 그런데 JTBC 쪽에서는 책상이 있다 그랬고 서류가 있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책상이 본래부터 있었다면 경향 그 기자가 그냥 얼핏 헛봤다는 거에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경향 기자가 본 게 확실히 맞았다 하면은 경향 기자 본 뒤에 누군가 책상 갖다 놨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그 뒤에 한겨레 기자가 봤을 때도 책상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다만 전부 공통적으로 잠겨 있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책상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잠겼다는 거는 분명하겠는데 책상이 있었냐 없었냐는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누구 말이 맞느냐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미래 한국 보도에 이런 게 쭉 나오는데요. 이제 JTBC 보도 이런 게 있다 이거죠. 고영태 책상에서 태블릿 PC를 발견했어요. 근데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가까운 신사동의 삼성전자센터 강남 지점에서 부품을 구했다. 충전기 구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제 구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구매 영수증도 이제 보여줬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래한국에서 의문을 가졌다 이래요. 어떤 의문이냐? 그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박헌영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K스포츠 재단 이제 과장이었어요. 이제 고영태랑 다 같은 일행입니다. 이제 고영태 요구로 충전기를 이제 구매를 했다. 이게 동일한 충전기. 이게 뭐냐면은 이 충전기가 삼성전자센터하고 뭐고 이게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하는 충전기가 이제 아주 구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아주 구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충전기를 구매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비치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사는 거겠죠. 그래서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한국에서도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시도를 해봤는가 봅니다. 근데 역시 구매를 못했다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고영태가
충전기를 구해와라. 이러다 고영태가 그 당시 눈앞에 보고 있는 그 태블릿 PC도 아주 구형이 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태블릿 PC 최순실 거다 하는 김한수 씨가 개통했다는 그것도 이제 아주 구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구하기, 그러니까 이 140에서 그거 충전기 구하기 이제 어려운 거죠. 구형이니까. 그래서 미래 한국도 이걸 시도해봤다 이거예요. 충전기를 살라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치되는 부분 있죠. 아, 이게 다 참 구형이라 어렵구나 사기가. 그럼 고영태가 그 충전기를 살려고 했다는 거. 그렇다면 고영태 있었다는 그 태블릿 PC도 혹시 김한수 씨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이건 확인 안 된 부분이에요. 아무튼 간에 같은 이 140S가 충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약 주문입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 놓으면은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전국을 이렇게 뒤져 가지고 거기서 구해 가지고 이제 구매하려는 사람한테 전달한다는 거예요. 뭐 2주간 이래 가지고 여기에는 이 태블릿 PC에는 충전기 사려면은 케이블, 어댑터, 플러그 이 세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개가 다 구비되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워낙 구형이라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이 부분 세 가지를 동시에 한 곳에 재고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 예약 주문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주워 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달을 하는 이렇게 돼 있는가 봐요. 이런 구형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예약 주문을 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JTBC 말대로 그 당일에 이 충전기를 삼성 서비스에서 구입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이미 JTBC에서 이 140에서 모델이고 뭐고 이 상태를 다 확인하고 충전기를 미리 예약 주문해 놨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그렇게 미래 한국에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보도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 구했지 말이죠. 다른 사람은 구할 수가 없었는데 당일 구했다라니까. 미래 한국이 삼성전자 강남센터에서 확인해 보니까 JTBC 보도대로 10월 18일 부품 3개가 판매됐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사기 어려운 것이 그때 당일날 탁 판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한국에서는 의혹을 가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미리 그 전에 알고 예약 주문 딱 해놔가지고 그때 그렇게 충전기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김필중 기자가 고영태 사무실에 들락날락하면서 가지고 여기 있네 하고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또 도로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가지고 간다고 20일 날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그 사무실 그 책상 위에 있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없는데 알리바이 성립 뭐 차원에서 그냥 가지고 가서 거기서 들고 나온 척하고 또 갖다 놓은 척하고 또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뭐 JTBC가 소상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에 남긴 것도 아니고 또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는지 저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뭐 확증할 수도 없고 우리는 수사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데 이거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실제로 그 책상 위에 아니면 서랍 안에 태블릿 PC가 있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든 뭐를 사용하다가 이제 갑니다. 이사를 해서. 그럼 이제 컴퓨터 같은 거는 또 덩치라도 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그것도 다 부셔버리겠죠. 하드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뭐 보완할 필요도 없고 일반 개인들은 그냥 고물 그냥 줘버리기도 해요.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WK 같은 경우 사무실 이사 간다 어쩔 때는 뭔가 사건이 좀 나가지고 뭔가 시끌시끌 할 때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다 보면은 태블릿 PC를 개인이 사용을 놔둔다? 뭐 거기에 그런 주요 문서가 있다는데 그게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 놔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뭐 부셔도 부셔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김한수 씨가 개통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같이 씁니다. 선거 때, 캠프 때 문서 쪼가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 움직임 일정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안에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최순실 거다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최순실이가 그런 걸 다 보고 있냐 이래가 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춘상 보좌관한테 가가지고 이춘상 보좌관하고 같이 일했던 SNS 담당자 바로 신혜원 씨가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그러다가 신혜원 씨가 조모 씨한테 반품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조모 씨 하면 조 씨가 누굴까요? 혹시 연설 기록관 조인근 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반품했어요. 반품했다가 2년간 그대로 사용자가 없이 어딘가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2016년도에 나타나. 그러면 누군가 이걸 필요에 의해서 이걸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 중에 그것을 누군가에 전달. 그럼 전달하면 아무렇게나 전달하겠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게나 그냥 심심하니까 줄까요? 그럼 받는 사람은 뭔가 서로 친밀감이 있어야 돼. 학연으로 친하든지 지역으로 친하든지 아니면 사상으로 친하든지 뭔가 이렇게 통해야, 그거 있으면 좀 뭐 그런 거 없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있어 이거 하나 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뭘로 친할까?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그럼 목적이 뭘까? 예, 여러분은 그런 걸 이제 상상해 봐야 돼요. 아무튼 간에 뭔가 있어야, 그것은 누군가 준 사람이 있어야 그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발이 달려서 저희가 뭐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줬어요. 그럼 줄 때는 줄만한 사람한테 준다 이거예요. 뭔가 좀 서로 친하고 뭔가 아는 사람한테. 그리고 또 받는 사람도 이유 목적이 있어 받는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 받는 자리에 최순실을 앉혀보자 이거. 최순실을 자, 최순실이 뭐 익숙하지 못해. 근데 그 고물단지 또 그게 이 140에서가 참 불편해요. 저게 출시될 때 통화가 안 되는 기종으로 나옵니다. 그 화면에 보세요. 그렇게 돼 있죠. 통화를 하려면 저기 플러스 뭐를 또 붙여야 되겠죠. 별도로. 그리고 또 뭘 문서를 수정하고 뭐 했다 막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또 특별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고 이런 불편한 기종이단 말이에요. 요즘에 스마트폰도 어떤 경우는 어플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폰 어떻습니까? USB로 컴퓨터 연결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냥 연결하면 인식을 해주고 연결 프로그램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삼성에서. 그렇지만은 저 태블릿 PC 구형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참 어렵고 힘들죠.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은 USB 꼽아서 활용하고 이런 거 생각 못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제가 불편해요. 그런데 그 기종을 하필이면은 최순실이가 쓴다? 또 최순실한테 줄 때는 왜 줄까요? 이유가 뭘까요? 줘야 될 까닭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최순실이가 개인적으로 쓴다면 왜 하필은 그걸 갖다 쓸까요? 예,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 신혜용 씨도 사용하다 반품했다잖아요. 근데 그 공공으로 쓴 것을 개인한테 준다? 또 개인이 받는다? 이런 의문이 있어.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뭐든지. 그러나 이제 어떻게 유출되는 건 다른 이유로 유출될 수가 있죠. 이제 위치 추적이 괜히 뭐니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를 진짜 최순실 씨가 들고 다녔으면 최순실이가 들고 다녀서 찍히는 것이고, 최순실이가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위치 추적이 찍힌다면 그것을 누군가 들고 최순실 근방 같이 다녔다는 것이죠. 근처를.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은 출입국 관리소 이런 데 확인하고 뭐 행적 확인하다 뭐 또 수사하면 나오겠죠. 어찌됐든. 그리고 또 2016년 때 이놈이 개통이 됐다. 예를 들어서 개통이 됐다면 제2개통자가 누구냐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최순실이 했는지 딴 사람이 했는지. 이거는 정말 남북관계도 지금 첨예하게 진행됩니다만 우리나라 운명이 어디로 갈지 지금 뭔가 불확실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태블릿 PC 사건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냥 어느 정권만 무너진 차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허술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아니겠나 이렇게 싶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그냥 전에 보도인데요. 이제 이런 게 있죠. USB 이야기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겠죠. 태블릿 PC 이런 게 나올 때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에서 제가 복사해온 거고요. 그러니까 잠깐 복사를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물론 불법이지만은 그렇게 이제 각각 일것이 모두 이건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노승일 USB 이야기를 왜 뜬금없이 지금 꺼내느냐 하면은 고영태도 USB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살펴보려고 그리고 노컷일베에 당시 보도했던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USB 이야기를 합니다. 최 씨가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 열린 이제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증인으로 출석해 말해요. 고 씨 등이 게이트를 터뜨리겠다. 협조하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돈을 요구했다 이 말이겠죠. 2014년도부터 계획적으로 게이트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최 씨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협박 당사자는 누구냐? 이제 최 씨는 고 씨하고 노승일 그리고 유 전 부장을 이제 지목을 해요. 유 씨는 이제 유상영 씨겠죠.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이들은 다 이제 같은 뭐 한 체대 출신들이에요. 이제 고 씨와 다 친구라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이 그 전에 있었어. 자, USB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컷일베에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노컷일베가 작년 12월 14일 보도한 거예요. 노컷일베가 이 부분을 한참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노컷일베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의미심장한 것이 있어요. 고영태는 최순실과 청와대의 그 관계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어찌되든 친구니까요. 이제 그 관계를 고영태는 이제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종의 딜을 하려 했다. 그러나 최순실이 이걸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에 이제 불만을 가진 고영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TV조선은 이 기자에게 USB를 넘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TV조선에서 최순실 파일에 대해서 보도 준비를 하던 중에 조선일보 이제 송희영 죽필 사건이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사건 보도를 이제 하지 않고 포기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TV조선 이 기자의 협조로 동양 출신은 이제 국민의당 뭐 피의원 보좌관에게 최순실 파일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 피의원 보좌관과 같이 가깝게 지내던 한겨레 신문은 김 부장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 부장이 신문사의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가지고 특종 기사로 보도를 하기는 한 거랍니다. 그러나 기사가 송민순 해고록이 그때 터지면서 그만 묻혀버리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JTBC한테 갔다. 이렇게 지금 바로 노컷일베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때 2016년 12월 14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JTBC에서 영상기술을 활용해서 시청자의 시선을 끌면서 보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보도는 태블릿이란 말은 없었고 PC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쯤 해가지고 채널A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최순실 사무실의 내의 모든 PC가 파괴되었다. 그 당시 이제 5대 다 부셔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JTBC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뭔가 어느 컴퓨터에서 자료가 나온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다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태블릿 PC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죠. 해결책으로 뭔가 뭐 안에 들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USB만 가지고 오는 일이 안 되니까 그런 보도를 노컷일베가 이미 오래전에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노컷일베의 짐작인지 아니면 어떤 명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만 이런 보도가 그 당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JTBC에서는 택도 없는 소에 그럴 일이 어디 있어? USB가 어려줄 USB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정확하게 그때 WK 사무실에서 바로 최순실 태블릿 PC를 가져온 거야. 거기서 자료 다 뽑은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컷 일베가 맞는지 JTBC가 맞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사건이 이제 어버려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간에 신혜원 씨가 양심선언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 사건을 진행 보면서 저건 내가 쓰던 거 맞네, 저 안에 내용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증이 서 가지고 그건 내가 쓰던 것이오 하고 이제 나섰을 수 있고 이러는데요. 어찌 됐든 이 퍼즐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쭉 다 맞춰지고 드러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수현 녹음 파일 여러분 또 보도를 보고 아셨겠지만 저도 김수현 녹음 파일 한두 번인가 올려놨을 겁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고시 이 일행들이 한체대 뭐 출신들이 이제 친구니까 일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뭔가 그 김수현 녹음 파일의 대화상에 보면은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를 장악해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모습이 보이거든. 물론 검찰에서는 그 장난으로 말한 거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가고 검찰도 그 부분에 뭐 특별히 수사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최순실이 계속 주장한 게 뭐냐면 자기는 이용당했고 모두 다 그 고시일행이 한 것이다 이렇게 늘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고 씨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무튼 김수현 녹음 파일 내부에는 그 장악해 가는 모습 이런 게 이제 보여요. K스포츠 미르 이런 재단을 일단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고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에서 그 관할하고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서 설립이 불법이냐 뇌물이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좋은 취지니까 이게 발기만 했는 것 같은데요. 그 뒤로는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최순실이가 이거 장난을 칠 수도 있지만 최순실은 자기는 아니라래. 그러면 또 최순실 말이 맞다면은 고영태나 이 일행이 최순실을 얻고 장난을 이제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최순실 뜻인가? 또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구라는데 그럼 박 대통령 뜻인가?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도 오해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얽혀 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이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태블릿 PC 그 안에 문서고 뭐고 사실 지금까지 지금 공개된 거 보면은 내용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최순실 씨에 관련된 거는 사진 두 종류 6장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두 종류 그렇게 두 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뭐 같은 사진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세 번 찍으면 세 장이지만 그건 한 장이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이제 그 정도뿐이고 나머지 1900장이니 그 수많은 사진이고 모두 상관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젊은 여자 뭐 아이들 사진이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서라고 해봐야 조금 뭐 두세 건 정도 있고 그것도 그냥 평범한 문서였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뭐 허접한 것이고 이런 거였다 이거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건 검찰이 변호인단한테 그 내부 문서 파일을 좀 보여준 게 그렇게 확인된 것이. 근데 방영은 최순실 씨 하면서 저게 방영됐다 이거예요. 그럼 시청자는 태블릿 PC 저거 지금 최순실이 한 팀장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구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 태블릿 PC가 바로 최순실 거구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그림대로 한다면은 최순실이가 한 팀장하고 대화하는데 바로 한 팀장이 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어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저 당시
태블릿 소유자가 최순실 씨다. 그런데 저 화면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만든 화면, 디자이너가 만든 화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보도할 때는 우리 시청자 편의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그런 거하고 상관없을 때 하는 것이고, 사건을 보도할 때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그렇다면은 있는 그대로 찍었다면은 저건 최순실 씨가 아니고 한 팀장 거고, 저 태블릿 PC는 만약에 최순실 씨 거다 하고 주장하면서 저 화면을 만들었다면 조작이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제 JTBC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시청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하고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청자를 호도한 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왜 만들어서 그런 사건을 보여주냐 이거죠. 사건인데 사건이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뭐 시청자 편이라도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시청자는 그로 인해서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죠? 주인은 오른쪽에 있어야지 왼쪽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태블릿 PC 이 사건이 시작될 때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될 때 이제 JTBC에 이런 설명을 했죠. 그렇게 이제 심수미 기자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누군가 제보해서 찾은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해요. 제보해서 간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 말을 할까요? 그때 의혹이 좀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언론사도 있고 기자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JTBC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져왔을까? 제일 먼저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래 누군가 아는 사람이 제보를 안 해줬겠나 이런 이제 의혹들이 따랐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제보를 받고 갔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제보한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아무튼 뭐 갔다 이렇게 지금 바로 노커딜베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때 2016년 12월 14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JTBC에서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시청자의 시선을 끌면서 보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보도는 태블릿이란 말은 없었고 PC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쯤 해가지고 채널A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최순실 사무실의 내의 모든 PC가 파괴되었다. 그 당시 이제 5대 다 부셔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JTBC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뭔가 어느 컴퓨터에서 자료가 나온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다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태블릿 PC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죠. 해결책으로 뭔가 뭐 안에 들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USB만 가지고 오는 일이 안 되니까 그런 보도를 노커딜베가 이미 오래전에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노커딜베의 짐작인지 아니면 어떤 명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만 이런 보도가 그 당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JTBC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그럴 일이 어디 있어? USB가 얼어줄 USB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정확하게 그때 WK 사무실에서 바로 최순실 태블릿 PC를 가져온 거야. 거기서 자료 다 뽑은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컷일베가 맞는지 JTBC가 맞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사건이 이제 어버려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간에 신혜원 씨가 양심선언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 사건을 진행 보면서 저건 내가 쓰던 거 맞네 저 안에 내용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증이 서 가지고 그건 내가 쓰던 것이오 하고 이제 나섰을 수 있고 이러는데요. 어찌 됐든
이 퍼즐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쭉 다 맞춰지고 드러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김수현 녹음 파일 여러분 또 보도를 보고 아셨겠지만 저도 김수현 녹음 파일 한두 번인가 올려놨을 겁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은 이 고시 이 일행들이 한체대 뭐 출신들이 이제 친구니까 일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뭔가 그 김수현 녹음 파일의 대화상에 보면은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를 장악해 들어가는 있지만 이것을 얼개미처럼 이렇게 짜가지고 쭉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은 또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아니 모르는 분이 실제로 더 많겠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모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도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 볼 거예요. 당초 이 태블릿 PC JTBC 방영되고 나서 거기에 연설문이 있다. 또 거기 보면은 대통령 그 당시 선거 유세 때 움직인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2014년도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일정 같은 게 쭉 나오니까 모든 것을 최순실이가 다 받아보고 또 그리고 국정까지 다 관여했다. 여기서 국민들이 이제 벌떡 다 뒤집어진 거거든요. 언론이 또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서 그 화면만 보고 다 뒤집어진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이 화면이 뒤에 조작했다 이래 가지고 늘 말썽이 많았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JTBC에서 그거는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화면에 왼쪽에 있는 화면이 삼성 태블릿 PC E140였습니다. 원래 저 모습이에요. 저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화면 보세요. 구멍이 똑같고 넓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JTBC 화면에 나온 건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이 화면이 여기에 나왔다면은 이제 그건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죠. 그 편의상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하고 거기까지 이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보세요. 저기 지금 카톡 화면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에 최순실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한 팀장 해가지고 김한수 씨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톡 화면이 아니라 몰라도 카톡 화면이라면은 위치가 잘못된 거든지 지금 주인이 김한수 씨든지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인이 어디가 있냐면 주인이 오른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보세요. 카톡 화면 열어보면 주인이 어느 쪽에 나오는가. 그리고 이 피의원 보좌관과 같이 가깝게 지내던 한겨레 신문은 김 부장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 부장이 신문사의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가지고 특종 기사로 보도를 하기는 한 거랍니다. 그러나 기사가 송민순 해고록이 그때 터지면서 그만 묻혀버리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게 이제 JTBC한테 갔다. 이렇게 지금 바로 노커딜웨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네요. 그때 2016년 12월 14일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JTBC에서 영상 기술을 활용해서 시청자의 시선을 끌면서 보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보도는 태블릿이란 말은 없었고 PC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갑니다. 근데 이쯤 해가지고 채널A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최순실 사무실의 내의 모든 PC가 파괴되었다. 그 당시 이제 5대 다 부셔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JTBC 입장에서는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뭔가 어느 컴퓨터에서 자료가 나온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다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바로 태블릿 PC가 등장한다 이런 이야기죠. 해결책으로 뭔가 뭐 안에 들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USB만 가지고 오는 일이 안 되니까 그런 보도를 노코딜베가 이미 오래전에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노코딜베의 짐작인지 아니면 어떤 명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다만 이런 보도가 그 당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JTBC에서는 택도 없는 소에 그럴 일이 어디 있어? USB가 어려줄 USB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정확하게 그때 WK 사무실에서 바로 최순실 태블릿 PC를 가져온 거야. 거기서 자료 다 뽑은 거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코딜베가 맞는지 JTBC가 맞는지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사건이 이제 어그러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간에 신혜원 씨가 양심선언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 사건을 진행 보면서 저건 내가 쓰던 거 맞네, 저 안에 내용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증이 서 가지고 그건 내가 쓰던 것이오 하고 이제 나섰을 수 있고 이러는데요. 어찌 됐든 이 퍼즐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쭉 다 맞춰지고 드러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실제로 더 많겠죠.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모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례대로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도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당초 이 태블릿 PC JTBC 방영되고 나서 거기에 연설문이 있다. 또 거기 보면은 대통령 그 당시 선거 유세 때 움직이는 일정이라든가 그리고 2014년도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대통령 때입니다. 그때 움직이는 일정 같은 게 쭉 나오니까 모든 것을 최순실이가 다 받아보고 또 그리고 국정까지 다 관여했다. 여기서 국민들이 이제 벌떡 다 뒤집어진 거거든요. 언론이 또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태블릿 PC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게 화면에 나오면서 그 화면만 보고 다 뒤집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이 화면이 뒤에 조작했다 이래 가지고 늘 말썽이 많았던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JTBC에서 그거는 시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화면에 왼쪽에 있는 화면이 삼성 태블릿 PC E140S입니다. 원래 저 모습이에요. 저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적고 하나는 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화면 보세요. 구멍이 똑같고 넓잖아요.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JTBC 화면에 나온 건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이 화면이 여기에 나왔다면은 이제 그건 그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죠. 그 편의상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하고 거기까지 이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면 보세요. 저기 지금 카톡 화면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왼쪽에 최순실이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는 한 팀장 해가지고 김한수 씨입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톡 화면이 아니라 몰라도 카톡 화면이라면은 위치가 잘못된 거든지 지금 주인이 김한수 씨든지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인이 어디가 있냐면 주인이 오른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열어보세요. 카톡 화면 열어보면 주인이 어느 쪽에 나오는가? 주인은 오른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화면대로 하면 저 때의 태블릿 PC 주인은 대화할 때 주인은 김한수 씨가 돼야 맞는 겁니다. 저 최순실 씨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방영은 최순실 씨 하면서 저게 방영됐다 이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제보 받고 간 건 아니랍니다. 여기저기 사이트 확인하고 비테크가 뭐 WK 주소가 같은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강남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와 같이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대충 이야기하는 거 이거. 그래 가보니까
이미 이사를 가가지고 텅 비어 있더라 사무실은. 그리고 사무실 책상에 태블릿 PC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가져왔다는 식이거든요. 그걸 가져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 파일에 열어볼 수 있는 건 한 6가지 정도 있고 그 PC는 도로 사무실에 놓고 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무실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열려 있으니까 혹시 누가 훔쳐가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부 회의 거쳐가지고 태블릿 PC 가져와가지고 복사하고 또 검찰이 제출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지금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일이 한자 한자를 지금 똑같이 하진 않아요. 네, 그렇게 그냥 이건 대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사무실이 항상 열려 있었다.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었다. 이렇게 하고 심수미 기자가 가져왔다.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심수미 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공을 세웠다 해가지고 올해의 여기자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태블릿 PC를 그러니까 이제 작년 10월 18일입니다. 그때 가져왔다는 이 사람이 심수미 기자가 아니고 김필준 기자였다는 거죠. 김필준.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관리인 노 씨 증언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노 씨가 법정에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김필준 기자였다. 김 기자는 18일 태블릿 PC를 가지고 갔다. 그날 오후 가지고 왔으며 10월 20일 다시 태블릿 PC를 가져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건 모두 2016년 작년 이야기입니다. 18일이 됐든 뭐 며칠이 됐든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 10월 18일 김필준 기자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갔다가 오후에 도로 갖다 놨다가 그리고 20일 날 또다시 가지고 가고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심 기자는 없고 김필준 기자만 있는 겁니다. 또 검찰 이제 CCTV 같은 확인에서도 좀 낯선 남성 기자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김필준 기자가 맞죠. 노 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거니까. 그렇다면 이제 심 기자의 이야기는 이제 거짓이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제 좋게 이야기해서 김필준 기자가 이제 2년차 아직 말하자면 신입 사원이다 이런 이야기에 이런 것이 이제 실제로 그 사무실 그 책상 위에 있어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없는데 알리바이 성립 뭐 차원에서 그냥 가지고 가서 거기서 들고 나온 척하고 또 갖다 놓은 척하고 또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뭐 JTBC가 소상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에 남긴 것도 아니고 또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는지 저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뭐 확증할 수도 없고 우리는 수사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데 이거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실제로 그 책상 위에 아니면 서랍 안에 태블릿 PC가 있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든 뭐를 사용하다가 이제 갑니다. 이사를 해서. 그럼 이제 컴퓨터 같은 거는 또 덩치라도 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그것도 다 부셔버리겠죠. 하드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뭐 보완할 필요도 없고 일반 개인들은 그냥 곰을 그냥 줘버리기도 해요.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WK 같은 경우 사무실 이사 간다 어쩔 때는 뭔가 사건이 좀 나가지고 뭔가 시끌시끌 할 때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다 보면은 태블릿 PC를 개인이 사용을 놔둔다? 뭐 거기에 그런 주요 문서가 있다는데 그게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 놔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뭐 부셔도 부셔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김한수 씨가 개통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같이 씁니다. 선거 때 캠프 때 문서 쪼가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 움직임 일정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안에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다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최순실 거다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최순실이가 그런 걸 다 보고 있냐 이래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춘상 보좌관한테 가가지고 이춘상 보좌관하고 같이 일했던 SNS 담당자 바로 신혜원 씨가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그러다가 신혜원 씨가 조모 씨한테 반품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조모 씨 하면 조 씨가 누굴까요? 혹시 연설 기록관 조인근 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반품했어요. 반품했다가 2년간 그대로 사용자가 없이 어딘가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는 2016년도에 나타나. 그러면 누군가 이걸 필요에 의해서 이걸 뭐 JTBC가 소상하게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에 남긴 것도 아니고 또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는지 저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뭐 확증할 수도 없고 우리는 수사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알 수 없는데 이거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실제로 그 책상 위에 아니면 서랍 안에 태블릿 PC가 있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든 뭐를 사용하다가 이제 갑니다. 이사를 해서. 그럼 이제 컴퓨터 같은 거는 또 덩치라도 크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니 그것도 다 부셔버리겠죠. 하드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뭐 보완할 필요도 없고 일반 개인들은 그냥 곰을 그냥 줘버리기도 해요.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WK 같은 경우 사무실 이사 간다 어쩔 때는 뭔가 사건이 좀 나가지고 뭔가 시끌시끌 할 때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다 보면은 태블릿 PC를 개인이 사용을 놔둔다? 뭐 거기에 그런 주요 문서가 있다는데 그게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 놔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뭐 부셔도 부셔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김한수 씨가 개통했어요. 그리고 몇 명이 같이 씁니다. 선거 때 캠프 때 문서 쪼가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 움직임 일정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안에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그걸 가지고 있다 문제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최순실 거다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최순실이가 그런 걸 다 보고 있냐 이래가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춘상 보좌관한테 가가지고 이춘상 보좌관하고 같이 일했던 SNS 담당자 바로 신혜원 씨가 사용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그러다가 신혜원 씨가 조모 씨한테 반품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조모 씨 하면 조 씨가 누굴까요? 혹시 연설 기록관 조인근 씨? 이렇게 이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반품했어요. 반품했다가 2년간 그대로 사용자가 없이 어딘가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는 2016년도에 나타나. 그러면 누군가 이걸 필요에 의해서 이걸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군가 청와대에 아는 사람 중에 그것을 누군가에 전달. 그럼 전달하면 아무렇게나 전달하겠습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아무게나 그냥 심심하니까 줄까?